고령화가 진전되면 제일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케어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돌봄을 또 비즈니스화 시키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네. 부탁드립니다. 흔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인 돌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일본에서는 한자로는 개호라 그러죠. 현지 개호. 발음으로는 카이고가 되는데 일본에서 그 노인들 이제 고령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노인들을 좀 보험으로서 왜냐하면 자기 비용으로 다 지불하려면 너무 개인 입장에서 부담이 커지니까 그래서 2000년에 카이고 보험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 장기요양보험제도 같은 네, 거 그렇게 같아요. 보시면 예. 되겠죠. 자기가 이제 좀 젊었을 때 보험에 보험금을 납입을 하면 나중에 고령자가 돼서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그 보험료에서 실질적으로 한 10%만 지불을 하고 나중에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노인 돌봄 관련해 갖고 이런 뭐 보험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용품이라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뭉뚱그려 갖고 노인 돌봄 서비스 시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서 분류할 때 그 서비스 시장 규모가 한 11조 엔 정도 된다고 합니다. 2020년 기준으로. 상당히 크네요. 네,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110조 원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요것이 최근에 어느 정도로 늘었냐 그거를 보면 알겠는데 그 2001년 처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2000년에 가이고 개호 보험 제도가 도입됐다고 했는데 그 2001년에 도입된 시점하고 2020년하고 비교해서 한 20년 사이에 2.5배 정도로 요 관련 시장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일본이 전체적인 장기 침체나 시장 수축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 관련한 뭔가 이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사막의 꽃처럼 전체적으로는 침체되지만 그중에서도 피어나는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노인 관련된 돌봄 그렇습니다. 비즈니스 부분들은 상당히 피어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구체적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노인 관련된 비즈니스 중에 좀 잘 팔리거나 잘 되는 뭐 물건 이런 건 어떤 것도 있나요?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뭐 당장 뭐 보험 관련 이런 보험 상품도 많이 시장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. 이거는 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또 육성을 하고 있으니까요. 노인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이제 금융 상품도 당연히 노인 관련한 저 금융 상품이 새로 많이 개발되고 시장이 늘고 있고. 또 구체적으로 또 소비자 입장에서 노인 관련 이제 용품 시장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뭐 이거 좀 이제 설명이나 용어상으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죄송함을 제가 무릅쓰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고령자가 되면 이제 예기치 못한 뭔가 이렇게 불편해지시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이거 뭔지 압니다. 고령자 어르신 모시는 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변 문제. 예, 뭐 그건 좀 말은 못하지만 정말 힘들거든요. 네, 이제 그래서 그런 걸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고령이 돼서 몸을 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시는 고령자 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제 치매가 되셔갖고 잘 이렇게 판단이 안 되거나 잘 이렇게 결정이 안 되시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그런 고령자이기 때문에 그런 배변 같은 게 정상적으로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목욕 같은 거 안 돼서 불가피하게 좀 발생하는 좀 이런 뭐 냄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거를 제거해주는 어떤 탈취 용품이라든지 방향제라든지 이런 관련 용품 시장이나 이런 제품은 아주 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배변이 안 되면 치우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냄새가 집안에 배기면 또 정말 힘들어지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 관련된 탈취제 시장? 네. 한국에 이렇게 싹 해와도 네, 아마 뭐 우리나라 업체에서도 요새 자체 개발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일본 관련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의 그 대표적인 생활용품 업체가 있거든요. 한자로는 화왕이라 그러는데 카오라 그러죠. 거기가 2014년에 그런 고령자 대상으로 해서 실내용 탈취제를 개발을 해갖고 시장에 이제 냈는데 아주 뭐 시장이 고속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것도 하나의 아이템이 이제 한 7년 정도 됐죠. 제가 알기로는 와병 환자분들 일본에서 그걸 네타키리라고 하더라고요. 누워 계신 분들 그분들 이제 배변을 도와주는 게 이게 뭐 렌탈 사업 일종의 구독 서비스 같은 거죠. 렌탈을 해가지고 돈을 내면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내면
그 배변 문제들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대여해주는 사업들도 네, 굉장히 잘 네,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잘 쳐다보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네, 꽤 있을 그렇습니다.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고령자 분이 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서 행동하기 어렵잖아요. 네. 특히 뭐 치매 문제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이제 홈헬퍼라고 있다고 하는데 네, 그거는 네.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이제 그 일본에서는 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분들은 이제 영어를 그대로 이제 일본식으로 발음 나는 대로 표현해 갖고 쓰는 그런 용어가 정착된 게 많은데 이제 홈 헬퍼도 그런 고령화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이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홈 헬퍼는 노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자택을 방문해서 직접 자택을 방문해서 그 노인분들이 일상생활을 그래도 조금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직업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주로 어떤 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? 네, 그래서 보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새로운 그 직업으로 부상이 되고 점점 이제 많이 그 수요가 늘고 있는 업종이라서 그 굉장히 직업으로서는 좋은데 좀 이런 건 있습니다. 아무래도 그 집안을 방문을 해서 고령자 적어도 뭐 한 70대, 80대, 90대 고령자 대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간호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간병이죠. 간병 신체를 접촉을 하면서 좀 굳은 일도 해야 되고 또는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혼자 사시고 또 이렇게 많이 어렵다 보니까 감정적인 기복도 좀 심해서 가끔은 뭐 예를 들어서 불뚝불뚝 뭐 이렇게 좀 큰 소리를 내신다든지 뭐 그런 일이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의 현상적으로 보니까 이 홈 헬퍼를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50대, 60대 이상 그런 분들 중에서 물론 남성도 있긴 한데 대부분 보니까 한 60대 전후의 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좀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. 아, 그렇구나.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부모님 연배에 계신 분들을 또 모시는 거랑 또 비슷할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럼 그게 또 뭐 급여나 뭐 이런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라는 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어느 정도 있나요, 그게? 근데 홈 헬퍼는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뭐 월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이런 거는 있습니다.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기업의 그 월급 수준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일본은 최고 대기업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기업하고 월급의 격차가 한 20% 선밖에 안 됩니다. 아,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우리나라가 차이 많이 나네요.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가장 큰 금융기관의 대졸 초임이 25만 엔이라고 할 때 일본의 중소기업도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는 하거든요. 그렇게 따지면은 최우량 대기업의 80% 수준은 됩니다. 아무리 작은 소기업에 간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예를 들어서 5명, 10명 되는 뭐 그런 작은 공장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높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 최저 임금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그러한 수준에서 홈헬퍼도 뭐 아마 이제 그 월 액수로 얘기하면은 한 15만 엔대 후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. 범위라고 주업은 아니더라도 그걸 하면서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도움은 될 수 있는. 기본은 된다. 그럼 이제 소득도 어느 정도 되는 만큼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. 그렇다면 자격 같은 거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네,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냥 가사 노동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질환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체력적으로도 건강이 약해지신 분들을 전문적으로 뭔가 최소한의 의료적으로 케어를 해주면서 또 그런 우울증 같은 노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그걸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프로 정신과 스킬이 필요한 직업이거든요. 홈헬퍼가.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가서 뭐 이렇게 그 노인 돌봄을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으로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. 다 최소한의 일단은 자격증을 갖춰야지 이 업종에 종사할 수 있고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은 한 3가지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
아무리 초보 단계의 간단한 노인 돌봄 업무를 하려고 그러더라도 한 3개월 연수 정도가 필요가 돼 있고요. 기네요. 예, 그쵸? 최소한 3개월 연수를 한 사람이 돼야지 시작을 할 수 있는.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아주 시작 단계고, 이 노인 돌봄을 하는 최고의 국가 자격증이 일본어로는 이제 가이고 복지사, 개호 복지사라는 복지사. 정부의 국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국가 자격증을 따서 정식으로 홈 헬퍼를 하려면 그 기본적으로 좀 연수라든지 현장 실습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몇 년간 관련 업무를 해서 최소한 한 3년 이상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여러 분야에서는 지금 수요가 줄고 있는데 이쪽 홈 헬퍼 수요는 고령화 사회라서 계속 늘고 있어서 준비하는 사람도 계속 많은 것 같습니다.